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장 먼저 띄우고, 자, 질문 목록 한번 볼게요.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열린 사슬, 닫힌 사슬 운동 말씀드린 효과 차이는요. 일단은요. 동작을 해보시면요. 열린 크게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열린 사슬 같은 경우는 팔다리 근육의 개입이 높아지고요. 닫힌 사슬은 보세요. 왜냐하면 열린 사슬은 팔다리가 움직이잖아요. 팔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팔다리 근육의 개입이 더 크고 똑같은 움직임이라도 닫힌 사슬에서 움직이는 거는 몸통이 움직이죠. 몸통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통 쪽 근육의 개입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어깨 운동으로 치면은 뭐 속근육들 있죠. 어깨 주변에 어깨로 치면은 뭐 전극이나 이런 속근육을 조금 더 많이 써야 하는 동작이 닫힌 사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쳤을 움직임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열린 사슬이 조금 더 쉽고요. 닫힌 사슬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걸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하면은 뭔가 재활로 봤을 때 뭐 열린 사슬은 뭐 전달력이 생겨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강도의 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냥 열린 사슬에서는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의 난이도가 낮고 단순한 근육의 수축감을 찾을 때는 열린 사슬이 조금 더 쉽고 닫힌 사슬이 조금 더 속근육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작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반대로 봤을 때 닫힌 사슬에서 뭔가 동작이 안 나오면은 열린 사슬을 한번 시켜 보셔도 됩니다. 동작의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자, 견갑 움직임 향상에서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질문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견갑의 움직임이라는 게 많잖아요. 거상, 하강, 상방회전, 하방회전, 또 뭐 있어요? 전인, 후인. 여기에 따른 운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견갑 움직임 좋아졌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제가 회전근개 4개 퉁쳐서 회전근개라고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선생님들은 이제 견갑 움직임이 좋은 운동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견갑의 거상은 뭔지, 하방 회전은 뭔지, 전이는 뭔지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근육을 하나하나씩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거 하면 효과 좋은 운동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봅시다. 3 번. 랩풀 다운하고 풀업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뜬대요. 수직 당기기를 하는데 어깨가 뜨죠. 일단은 여기서 어깨 뜨는 거니까 광배 약한 거예요. 광배가 못 버티는 겁니다. 광배가 못 버티면 들려요. 그리고 책상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우측 어깨가 들립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개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왜냐? 첫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수직 당기기를 하는데 어깨가 뜬다. 이거는 뭐냐면요. 수직 당기기라는 동작을 할 때 광배가 약해서 못 버티는 상태입니다. 이건 광배가 약한 거예요. 일단 약한 게 먼저고 그 아래쪽 가만히 있는데 어깨가 뜬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상황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광배랑 상관없죠. 가만히 있는 거는 광배에 힘을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단순한 이걸로만 봤을 때는 상승모근이 이제 과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상황은 똑같지만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이 상황을 만드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다 달라요. 그럼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약한 거죠. 순서로 따지자면은 광배가 일단 약하고 광배가 약한 거에 대한 보상작용을 상부 승모근으로 과활성화 시키는 패턴 자체가 너무 심하고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뜨는 겁니다. 두 개 다 잡아야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질문이 4 개네. 하나씩 볼까요? 자 숄더 프레스나 인클라인 프레스 할 때 등에 대는 벤치가 견갑이 주는 움직임의 제한이 조금도 없을까요? 요거 말하면 좀 긴데. 자 자 간단하게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등 등을 대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두 번 설명 안 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제가 바벨 트레이닝 때 했을 때 내용인데 자 가슴 운동할 때 이렇게 앞으로 뻗죠. 앞으로 뻗습니다. 근데 어깨 운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들어요.
든단 말이야. 자 지금 이 보시는 선생님들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자 170분 잘 보세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한 손만 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위로 쭉 들어 보세요. 요게 숄더 프레스죠. 지금 여기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세요? 승모근하고 뒤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앞에서 위로 들 때. 뒤쪽에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만세라는 동작을 하려면요. 어깨에서 단순히 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근육이 엄청 잡아서 당겨야 요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벌 쓴다 생각하고 뒤로 빡 만세해서 이렇게 있어 보세요. 등 엄청 당기죠. 등 엄청 불편하죠. 등 근육이 잡아 줘야만 이 포지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어깨에 쪼끔 더 고립시키고 싶어. 근데 프리웨이트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깨도 물론 쓰이지만 뒤쪽에 있는 승모근의 개입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받이를 한다는 의미는요. 자 요 정도로 뻗으면은 등 근육 엄청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완전 뒤로 만세해서 쪼끔만 앞으로 보내 보세요. 한 요 정도만. 약간 사선으로 앞으로 딱 떨어뜨려 보세요. 요 정도 각도만 가도 등 근육 안 쓰입니다. 등 근육 수축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방향으로 밀면은 등 근육 별로 안 쓰고 어깨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 어때요? 등 근육 엄청 쓰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대한 고립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앞으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수직 움직임이 아니죠. 수직 움직임이 아니니까 이 상태로 중량을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각도는 요 정도 앞으로 살짝 떨어뜨리되 얘를 수직으로 만들려고 뒤로 누워요.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 앞으로 팔은 살짝 앞으로 있지만 수직 움직임 만들었죠. 그래서 프레스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등받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숄더 프레스의 등받이의 의미고 인클라인 프레스는 어차피 애초에 누워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예 다른 말이지. 그거는 그 각도를 만들어야만 상부 대흉근의 상부를 쓸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벨트 스쿼트 기구? 벨트 스쿼트 기구가 뭐죠? 제가 아까 약간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자 요건 뭔지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벨트 스쿼트 머신. 아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요거 잠시만 공유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오른쪽 보이시죠? 벨트 스쿼트. 자 요거는 왜 하겠어요? 요거는요. 이건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스모 데드랑 비슷한 의미야. 스쿼트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 어깨 그러니까 바벨에 대한 견착이 안 되는 분들이죠. 바벨 견착이 안 돼. 그러니까 바 백스쿼트를 하려면은 견착을 해서 어깨 쪽에서 잘 잡아 줘야 되는데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중량을 어깨 쪽에 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걸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요것도 엄연히 말하면은 원판으로 깔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로 하는 고중량 자체를 들긴 걸기는 힘들겠죠. 그냥 그 의미입니다. 그냥 중량이 밑에 있는 거야. 그냥 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경추 굴곡 신전근 트랜시키나요? 경추 굴곡 신전근이 약했을 경우에만 저는 모든 트레이닝의 근거는 해당 근육이 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만 시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백 익스텐션 시 흉추종을 감아서 후방신경을 뭔 소리야 이거. 잠시만요. 흉추종을 감아서 후방신경을 달여 어디 엉덩이의 자극을 높이는 큐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저는 뭐 신경 안 건듭니다. 신경에 대한 큐잉은 전혀 쓰지 않아서 요쪽 이런 큐잉은 해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트레이닝이 마찬가지고요. 모든 테크닉은 공통입니다. 해서 재평가해서 좋아지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면 안 시키는 거야. 그 말은 뭐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흉추 쪽 감아서 흉추 쪽 감아 가지고 엉덩이의 자극을 높이는 게 먹히는 사람은 하면 더 좋겠죠. 했는데 엉덩이 자극이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하는 이 큐잉이 먹히는 사람인 거고 이걸 해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 보고 괜찮으면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지금 선생님이 백 익스텐션 했잖아요. 백 익스텐션인데 둔근의 자극을 높인다? 이러면 좀 말이 다르지. 이거는 좀 뉘앙스가 틀리죠.
목표가 자 보세요. 선생님의 목표가 뭐예요? 둥근의 자극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사실 백 익스텐션은 안 하는 게 맞죠. 왜냐 이거는 기립근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의미가 없거든. 그쵸? 근데 만약에 목표가 어 기립근을 메인으로 하되 둥근도 좀 같이 쓰고 싶어 하면은 뭐 해도 되겠죠. 해도 되는데 뭐 제 소견으로는 기립근 트레이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허리를 신전시켜서 하는 신전시켜서 기립근 전체 수축감만 올리는 트레이닝은 기능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기립근은 원래 그렇게 쓰는 애가 아닙니다. 신전 세게 해서 힘 세게 하는 게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아니에요. 기립근을 말 그대로 척추를 바로 세우는 거에 의미가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자 보세요. 보디빌딩 대회 뛰어야 돼. 허리에 틀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백 익스텐션 겁나 시켜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겉보기에 좋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허리 신전을 꽉 막 중량 걸어 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허리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허리의 기능이 아니에요. 허리를 이렇게 젖히는 게 허리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수축이 되지만 그 근육이 수축되는 거하고 그 근육이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요거는 척추 정렬 유지한 상태에서 차라리 데드리프트라든지 척추 정렬을 유지하면서 뭔가 중량이 올라가더라도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혹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죠. 뭐 버드독이나 뭐 요런 패턴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도 척추 정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절 기능과 안정화 기능을 올리는 게 기능의 의미지 그냥 허리 아프니까 허리 냅다 수축시켜 갖고 터는 게 기능이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고거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요즘 프로 선수들이 덤벨 숄더 프레스에 견갑을 펼친다는 게 견갑을 상방회전시키는 건가요? 펼친다는 의미가? 상완 골반 짧은 가동 범위로 하는 거를 어깨 넓히는 거라고 추천하는 건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견갑을 펼치는 게 어깨를 고정한 거랑 쪼끔 다른 뉘앙스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봐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걸 판단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깨를 넓힌다는 거를 정의를 뭘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요건 동작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일단은 "어깨 넓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견갑이 딱 벌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례를 해서 어깨뽕으로 요거 옆에 요거 뾰잉 티 나오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어깨가 넓어지지 않고 견갑이 지금 보세요. 제가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펼쳐지는 거지. 펼쳐지는 것은 견갑이 약간 벌어지면서 광배도 잡아 주고 안쪽에 중부 승모근에 이런 애들이 잡혀서 딱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진 거면은 맞다고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동작을 안 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튼 견갑은 고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고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0대 초반 여성 회원님이신데 오른쪽 어깨 극상근염 50견 있었고 현재는 내외전, 외반전 가동 범위는 정상. 근데 오른쪽 날개뼈의 내측면 통증 지속, 오른손이 굳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벽에 대고 WY 레이즈 운동 시 오른손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하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적인 부분인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솔루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막 통증이 나오면은 이 뭘 할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어 기능적인 거를 체크를 하는데 어쨌든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류만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을 먼저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근육들을 체크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맥락을 그림을 고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어깨 안 좋아. 그래서 뭐 WY 레이즈 운동을 시켜서 보통 뭐 어깨 재활 뭐 50견 하면은 WY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WY를 시켰는데 지금 혈액 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선적으로 이 사람은 이 회원은 W랑 Y 레이즈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동작 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 요거 했을 때 앞에서 앞쪽이 쇄골 아래쪽에 그 흉곽 출구 증후군처럼 거기에 다 눌립니다. 이미 그 반응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뭐 "여기서 근육 기능 검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 하시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상지할 때 제가 순서가 뭐였어요? 견갑, 그다음에 상완, 팔꿈치, 손목이죠. 항상 견갑을 먼저 보세요. 견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견갑의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WY 레이즈를 할 때 견갑이 같이 좀 돌아가고 가야 되는데 견갑 자체가 안 나오니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상완을 억지로 하니까 바로 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이 하얘질 정도니까 엄청 눌린 거지. 그럼 그 운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중둔근이 약하니까 중둔근 운동시키면 중둔근 좋아지겠지. 어 하부 승모근 약하니까 하부 승모근 운동시키면 하부 승모근 좋아지겠지. 이렇게 그 근육을 자극시키는 동작을 하면은 자동으로 운동이 되고 자동으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검사해 보면 다 풀려 있어요. 근육이 아까 말한 기능적인 개념 있죠. "꺼져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면은 이 정도 케이스는 선생님들이 방향성을 너무 못 잡아요. 여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뭘 한다면은 견갑을 먼저 보세요, 견갑을. 견갑을.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추가로 더 본다면은 골반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여기서 "골반부터 보세요."라면 또 너무 막막하니까 제가 골반 얘기는 안 하고 견갑부터 보세요. 견갑부터 보라는 말은 견갑의 기본 움직임부터 보세요. 상방회전, 전인, 부인 이런 움직임 잘 나오는지 먼저 체크하십시오.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고 지금 극상근육 50개 있으니까 견갑은 다 털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흉추도 보세요. 흉추 가동성도 체크하시고 어쨌든 아픈 거 쳐다보지 마세요. 아픈 거 쳐다보면은 하나도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흉추랑 견갑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반도 볼 수 있으면 골반 보세요. 골반도 다 이제 다 고장 났을 겁니다. 그래서 6번 케이스 같은 환자분을 만났을 때 선생님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서 그냥 유튜브에서 뭐 50 견에 좋은 운동 막 이런 검색해서 막 시키면은 다 고장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배를 보면은 배 가운데가 유난히 길게 볼록 튀어나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건 있습니다. 복직근이 과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다 해서 내가 저는 배가 딱딱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배가 너무 경직돼요. 이런 통증이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배가 과긴장되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풀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길게 볼록은요. 제가 사진을 안 봐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긴장은 많다. 자 그다음에 자 보세요. 8번 보세요, 8 번. 브릿지를 하면은 엉덩이가 두두둑 두두둑 뼈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동작이 뭐겠어요?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치면은 고관절의 신전을 뭘로 한 거야? 다친 사슬로 한 거죠. 그럼 이 고관절 신전을 다친 사슬로 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닌 거예요. 적어도 브릿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뭔가 근육이 수축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두두둑 두둑 하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다음 어떤 걸 시켜보면 되겠어요? 고관절 신전을 열린 사슬로 시켜보는 거예요. 열린 사슬로 시켰을 때 괜찮다. 그러면 요걸로 고관절 신전 연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쨌든 고관절 신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닫힌 사슬에 문제가 있으니까 열린 사슬로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가동성이 안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뭔가 고관절이 뻑뻑한 거기 때문에 1 차원적으로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본다면은 회전이나 뭐 내회전, 외회전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움직임을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로 한번 시켜 봐도 체크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자 9 번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뒷허벅지 운동을 하면은
햄스트링 가운데 부분만 동전 크기로 아픈 거는 신경적으로 봐야 할까요? 눌러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뉴로 트레이닝 마스터다, 그거 아니면은 제발 신경 보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케이스에서 신경 보고 치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신경이 문제인가?' 이렇게 하는 순간 산으로 갑니다. 뭐 신경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을 생각하지 마세요. 신경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는요, 신경통은 찌릿찌릿 저림이라는 증상이 확실하게 있을 때만 신경통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선생님들이 접근을 신경으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경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공부하고 외울 건 실컷 내 놓고 뭐 내가 신경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보세요. 뒷허벅지 운동이니까 레그 컬 하신 것 같아요. 레그 컬은 뭐예요? 무릎에 대한 굴곡이죠. 무릎에 대한 굴곡의 열린 사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거기에 대한 근육을 수축시킬 때 통증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이 무릎 굴곡에 대한 열린 사슬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열린 사슬이 안 나오면 다친 사슬도 잘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트리거 포인트 봅니다. 눌러서 아프다 했잖아요. 눌러서 아프면 걔 풀어주면 됩니다. 걔 풀어보고 재평가해 보십시오. 어렵게 가지 마세요. 어렵게 가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거는 어렵게 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0번, 정거근에 담이 걸렸을 때. 자 말씀드릴게요. 자, 담 걸렸을 때 스트레칭 하지 마세요. 스트레칭은 이완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요거는 무조건 마사지 하셔야 됩니다. 마사지. 트리거 포인트 풀어야 됩니다. 스트레칭으로는 트리거 포인트가 안 풀려요. 반드시 트리거 포인트 풀고 스트레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거근에 대한 마사지 방법은 폼롤러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방법은 제 유튜버에 정거근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 놨습니다. 보고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자, 요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회원님 중 왼쪽 어깨 힘줄이 끊어졌대요. 자, 무슨 근육인지는 모른다고 하셨고, 찾아보니 극상근하고 상완 이두근인 듯한데 왼쪽 어깨 부분이고 피곤하면 붓는데요.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뭔가 염증이, 상처가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고 부을 정도면은 약하다.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근육에 파열이 있어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한다고 하는 데가 어디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네요. 스트레칭보다는 이완성 수축으로 트레이닝을 하려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일단은요. 하열이죠. 하열은 뭐겠어요? 제가 항상 보상작용 말씀드렸죠. 파열은 보상작용이 아주 심한 것. 그러니까 보상작용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과사용이 되는데, 그 과사용이 못 버틸 정도까지 가면은 파열로 가는 거고,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극상근하고 이두근이죠. 대부분 극상근하고 이두근하고 극하근 파열입니다. 그거 말고 파열 잘 없어요. 그 말은 뭐다? 얘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상근, 이두근 파열이 있다고 나왔을 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극상근 운동 어떻게 시키지?' 이게 아니에요. 왜냐, 얘들은 나머지 애들이 놀아서 보상작용 대신 일을 많이 하는, 너무 많이 해서 다친 애잖아. 그러면은 어디가 약해서 얘들이 보상작용이 일어났지?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일어났지. 그러니까 보상작용의 원인이 어디인가 요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주변 근육을 강화한다는 요게 내가 근육에 대한 검사를 몰라도 뭐 해볼 만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핀트를 잘못 맞춰서 극상근 운동 겁나 시키고 이두근 운동 겁나 시키면 안 됩니다. 핀트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 애들 다 잡고 나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얘들을 운동시키다 잘못하면 또 끊어져요. 이미 한 번 끊어지면 엄청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애들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약한 애들을 이제 잘은 모르니까 그냥 주변 근육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럼 주변 근육에 대한 운동을 시키는데, 주변 근육은 일단 약해진 상태겠죠. 그럼 약해진 근육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선택을 하신 게 이완성 수축으로 트레이닝의 방식을 선택을 하셨는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깨 주변의 기능을 잘 써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출발을 이완성 수축으로 해서 서서히 잡아가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약해진 애들은요 이완성 수축을 잘 못 느낍니다. 이미 작동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수축 인지부터 갑니다. 저항 없이. 저항 없이 수축, 그 근육을 수축한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이완은 나중이고 그 단축선 수축에 대한 인지를 먼저 시킵니다. 이완성 수축은 사실 저항이 들어갔을 때 버티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항 들어갔을 때는 이완성 수축에 대한 인지도 시키는데, 요거는 제가 제 방식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중이에요. 좀 더 나중입니다. 왜냐 힘줄이 끊어졌다는, 끊어질 수준까지 갔다는 건 어깨 기능이 거의 이제 맛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수축 인지를 먼저 저항 없이, 그다음에 저항을 살짝 주고 수축 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단축선 수축을 어떻게 보면 먼저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저항 들어갔을 때 신장성 수축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약해진 근육은 처음부터 신장성 수축하면은 그 근육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잘 못 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가슴 운동을 시켜요. 그럼 가슴 운동 시킬 때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으로 미세요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운동을 안 한 분들은 이렇게 미는데 가슴으로 민다는 표현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요? 그냥 맨손으로 자 이렇게 쭉 밀어서 자 가슴에 힘 들어오는 거 느껴볼게, 요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단축성 수축의 인지가 훨씬 쉽습니다. 한 번도 가슴 근육에 대한 수축을 안 해본 사람한테 "자 내리면서 이완성 수축할게." 이러면은 몰라요. 얘가 가슴으로 버티는지 어깨로 버티는지 전혀 이게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의 측면으로 갔을 때는 다 단축성 수축으로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고다음에 신장성 수축은 그 뒤에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Q&A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